당신은 오선영이 아닙니다. 52세 산불 감시원 오선영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말을 들었습니다. 28년간 이 산을 지켜온 그녀. 기억도 없이, 과거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 그런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날부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새벽으로. 새벽 3시. 강원도 깊은 산속 국립산림연구단지 5번 감시 초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오선영은 혼자 깨어 있었다. 52세.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무언가가 잘못됐다. 아니, 잘못될 것이다. 바람이 달라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 산림 지도를 향해 움직였다. 북동쪽 5번 능선. 손끝이 지도의 한 점을 짚는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저기서 불이 난다. 20분 안에. 하지만 위성 감지기는 조용했다. 열감지 센서도 아무 신호가 없었다. 그 어떤 장비도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알았다. 어떻게? 왜? 그녀 자신도 몰랐다. 그저 몸이 알았다. 피부가, 코가, 귀가, 손끝이 알고 있었다. 무전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증거도 없는데, 감지기도 울리지 않는데. 하지만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5번 초소 오선영입니다. 네, 선영 씨. 산불이 곧 날 것 같습니다. 짧은 정적. 어디죠? 5번 능선 북동쪽. 20분 안에. 거기는 지금 신호가 전혀 없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말한다. 그녀 자신도 황당한 말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무전기가 끊어졌다. 오선영은 타이머를 켰다. 그리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저 멀리 5번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18분이 지났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5번 능선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산불이었다. 오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또 맞았다.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능력이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왜 이것을 아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녀에게는 기억이 없었다. 28년 전 이 산에서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을 때 그녀의 머리는 피투성이었다. 심한 두부 외상.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름도 몰랐다. 나이도 몰랐다. 가족이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새 이름을 받았다. 오선영. 산림청 직원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산에서 선하게 사는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감사했다. 그리고 28년을 살았다. 혼자서, 조용히, 성실하게. 하지만 가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손이 지도를 짚으면 정확히 어디서 불이 날지 알았다. 나뭇잎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학명을 적고 있었다. 바람을 맡으면 산의 상태가 손에 잡히듯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녀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매일 산을 지켰다. 그것만이 그녀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확신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산불이 진화된 후 5번 초소를 찾아온 남자가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눈 밑에 그늘이 깊었다. 여기가 5번 초소입니까? 오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새벽 순찰이었다. 이 시간에 방문객은 드물었다. 네, 무슨 일로?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 아주 오래.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당신이 산불을 예측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운이 좋았어요. 운.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위성도 감지 못했는데. 오선영은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다. 바람이요. 바람 냄새가 달랐어요. 그리고 이 습도에, 이 온도면 저 능선 쪽 마른 풀밭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당신 산림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요. 고졸이에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어떻게? 오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그녀도 몰랐다. 어떻게 아는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먼저 지도를 짚고 있어요. 여기서 날 거라고.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기 전 오선영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슬픔. 아주 깊은 슬픔. 윤태준. 그가 이 산에 온 건 28년 만이었다. 28년 전 이곳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외동딸 윤하늘. 24세. 산림학 박사과정 학생. 그날도 이렇게 새벽이었다. 딸은 산불 예측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바람과 습도와 지형을 동시에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었다. 아빠, 나 좀 더 데이터 수집하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색대가 이틀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산은 가혹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모든 단서를 씻어버렸다. 윤태주는 무너졌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의미가 없었다. 그저 딸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었다. 그렇게 1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조카 윤서현이 회사를 간신히 지탱했다. 28살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생계를 떠안았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 윤태주는 다시 살아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죽어 있었다. 딸의 방은 그대로였다. 연구 노트도 살림 표본 스케치도 모두. 그리고 오늘 새벽 그는 감시 초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바람으로 산불을 예측하는 여자. 손으로 지도를 짚으며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여자. 딸이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오선영은 퇴근 후에도 습관처럼 노트를 폈다. 작은 원룸.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그녀는 펜을 들고 오늘 본 나뭇잎을 그렸다. 선이 정확했다. 인맥 하나하나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미술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손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학명을 적었다. 몽골 참나무. 왜 아는지 몰랐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다. 그 아래 또 다른 글씨가 적혔다. 윤하늘. 그녀는 펜을 멈췄다. 윤하늘. 그 이름이 왜 자꾸 나오는 걸까?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28년 전 그 이전의 기억은 단 하나도 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다. 심한 두부 외상입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선택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오선영. 산림청 직원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산에서 선하게 사는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감사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자신이 누군지 궁금했다.
손이 지도를 짚을 때, 코가 바람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무 이름을 알 때, 나는 누구였을까? 윤태주는 비서를 불렀다. 오선영이라는 감시원을 조사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신상, 과거 기록, 발견 당시 상황. 가능하면 28년 전 기록까지. 비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3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다. 오선영, 52세, 미혼, 가족 없음. 28년 전 이산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됨. 신원 미상, 두부 외상, 기억 상실. 이후 28년간 산림청 소속 야간 감시원으로 근무. 산불 예측 정확도 100%.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 윤태주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딸의 연구 노트. 페이지를 펼쳤다. 산불은 선형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바람, 습도, 지형의 3차원 계산이 필요하다. 그 아래 손으로 그린 예측 패턴도. 윤태주는 오선영의 28년치 보고서를 펼쳤다. 패턴이 똑같았다. 완벽하게 똑같았다. 하늘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윤서현은 삼촌의 사무실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DNA 검사 비밀리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부하를 불렀다. 최근 회장님 동선을 조사해. 어디까지입니까? 전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조사했는지. 12시간 후 보고가 올라왔다. 오선영, 야간 감시원, 신원 미상, 28년 전 발견. 윤서현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28년 전, 영애님이 실종된 그해. 설마. 그녀는 눈을 감았다. 삼촌은 이미 오선영을 딸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삼촌은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 28년 전처럼. 윤서현은 28년 전을 기억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삼촌. 식사를 거부하는 삼촌. 하늘이 내 딸 중얼거리며 우는 삼촌. 그때 회사를 지킨 건 자신이었다. 28이었던 그녀가 수천 명의 생계를 떠안았다. 투자자를 설득했다.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은행을 설득했다. 밤새 서류를 읽었다. 울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28년을 버텼다. 이제 와서 불확실한 희망으로 삼촌이 다시 무너진다면 회사는, 직원들은, 지역 경제는. 윤서현은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오선영이 정말 영예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그리고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막아야 한다. 2주 후 오선영은 감사실로 호출됐다. 앉으십시오.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오선영은 불안했다. 무슨 일일까? 자신은 성실하게 일했다. 28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다. 오선영 감시원, 당신의 과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요? 허위 경보입니다. 지난 5년간 산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17건입니다. 오선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럴 리 없어요. 제 기록은 서버 로그가 있습니다. 당신의 계정으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조작이요? 저는 그런 적.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다. 그녀의 아이디, 그녀의 접속 기록, 그녀의 수정 이력.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8억 원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직무 정지입니다. 오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이 떨렸다. 28년. 28년간 지켜온 것. 유일하게 확신했던 것.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오선영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보였다. 28년간 지켜온 산.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었다. 전화가 울렸다. 동료였다. 선영 씨 괜찮아요? 응. 저는 안 믿어요. 선영 씨가 그럴 리 없다는 거. 오선영은 눈을 감았다.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52세 여자. 주름이 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나는 누구인가? 기억도 없이 살아온 28년. 그나마 확신했던 이 일마저 빼앗긴다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오선영은 혼자 울었다. 윤태주는 외부 전문가를 불렀다. 서버 로그를 역추적해 주십시오. 3일간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회장님, 오선영 감시원의 아이디가 아닙니다. 다른 경로에서 접속한 흔적입니다. 어디서? 전략본부 내부 IP입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오선영 감시원의 28년간 예측 기록을 AI 분석한 결과 정확도는 99.8%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나머지 0.2%는 측정 오차입니다. 실질적으로 100%입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열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그의 손이 떨렸다. 28년. 28년 만에. 하늘아. 조사실 유리 너머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오선영은 윤태준을 봤다. 왜 자신을 부른 걸까? 저를 왜? 윤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당신은 오선영이 아닙니다. 오선영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본명은 윤하늘입니다. 제 딸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선영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28년 전 이 산에서 조난당했어요. 머리를 다쳤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주는 서류를 밀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다. 24세 윤하늘의 박사 논문. 그리고 52세 오선영의 28년간 보고서. 패턴이 똑같았다. 이건 당신이 쓴 겁니다. 28년 전에. 그리고 당신은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그 방법을 기억했습니다. 오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누구예요? 윤하늘입니다. 그리고 오선영이기도 합니다. 3개월이 흘렀다. 오선영은 다시 5번 초소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재벌 회장의 딸이 여전히 감시원으로 일하냐고. 그녀는 대답했다. 28년간 이 산이 저를 지켜줬거든요.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책상 옆에 작은 명패 2개가 나란히 걸렸다. 오선영, 윤하늘. 그녀는 두 이름 모두를 사랑했다. 오선영으로 산 28년도, 윤하늘이었던 24년도,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다. 버려진 시간은 없었다. 혼자 산을 지켰던 그 밤들도 의미가 있었다. 새벽 3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도 이 산은 안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52세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은 여자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 이전 28년도 결코 헛되지 않았던 사람을. 당신의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시간들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